Hello, this 안녕하세요. is Tutorigun TV. 투더리군 TV입니다. Today, 오늘은 제가 완전히 오해했던 제로콜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오래전에 다이어트 콜라를 마셔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맛이 별로였거든요. 설탕 없는 콜라는 밍밍하고 인공적인 맛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로콜라를 마셔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오리지널 코카콜라와 거의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로콜라가 엄청나게 진화했구나 생각했죠. 감미료 기술이 발전해서 맛이 좋아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조사하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는데 알고 보니 제가 완전히 착각한 거였어요. 제로콜라는 처음부터 진화한 게 아니라 애초에 다이어트 콜라와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신 건 다이어트 콜라였고 최근에 마신 건 제로콜라였던 거죠. 완전히 다른 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진화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코카콜라의 저칼로리 제품 라인업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다이어트 코크가 있는데 이 제품은 1982년에 처음 나왔어요. 은색 캔에 담긴 다이어트 코크는 오리지널 코카콜라와는 완전히 다른 맛을 지향했어요. 가볍고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강하고 뒷맛이 깔끔한 게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코크의 가벼운 맛을 좋아하지만 저처럼 오리지널 코카콜라의 묵직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2005년에 코카콜라 제로가 나왔어요. 검은색 캔에 담긴 코카콜라 제로는 처음부터 목표가 달랐어요. 오리지널 코카콜라의 맛을 최대한 그대로 재현하는 게 목표였죠. 설탕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 맛을 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제로는 오리지널의 묵직한 단맛과 독특한 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착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오래전에 마신 다이어트 콜라는 애초에 가벼운 맛을 지향한 제품이었고 최근에 마신 제로콜라는 오리지널 맛을 재현한 제품이었던 거죠. 당연히 맛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둘을 같은 제품의 과거와 현재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럼 코카콜라 제로는 어떻게 오리지널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감미료 조합에 있어요. 코카콜라 제로는 처음 출시됐을 때 아스파탐과 아세설판칼륨이라는 두 가지 감미료를 함께 사용했어요.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인데 단맛이 입에 닿는 순간 바로 느껴지는 특징이 있어요. 아세설판칼륨은 단맛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 두 가지 감미료를 섞으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설탕을 먹을 때 느껴지는 단맛의 변화 곡선이 거의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설탕을 먹으면 처음에 단맛이 확 올라왔다가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아스파탐과 아세설판칼륨을 섞으면 바로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에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아스파탐은 코카콜라의 독특한 향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코카콜라에는 비밀 향료 배합이 들어가는데 감미료가 이 향을 방해하면 코카콜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스파탐과 아세설판칼륨 조합은 코카콜라의 향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단맛도 재현하는 완벽한 조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또 하나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코카콜라 제로가 수크랄로스라는 감미료로 바뀌면서 맛이 좋아졌다고 설명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코카콜라 제로는 2017년에 맛 개선을 목표로 아스파탐 조합에서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판칼륨 조합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한국 시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제품이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펩시 제로 라임은 아스파탐과 아세설판칼륨, 수크랄로스를 모두 섞은 3중 조합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강한 라임 향을 더했어요. 라임 향이 인공 감미료 특유의 뒷맛을 덮어버리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했던 거죠. 실제로 2024년 2월부터 펩시 제로 라임이 코카콜라 제로 판매량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펩시 제로 라임은 제로콜라 시장 점유율 약 50%를 기록하면서 코카콜라 제로를 2위로 밀어냈어요. 코카콜라는 이 상황에 대응해야 했어요. 그래서 2025년 9월에 다시 한번 레시피를 바꿨는데 이번에는 아스파탐과 아세설판칼륨 조합으로 돌아간 거예요. 패키지에는 베스트 코크 에버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오리지널 코카콜라와 최대한 비슷한 맛을 만드는 데 집중했죠. 소비자들 평가를 보면 아스파탐이 단맛이 더 깔끔하고 맛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크랄로스는 뒷맛이 남는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실제로 리뉴얼 직후 편의점에서 코카콜라 제로 점유율이 61%에서 72%로 급등했어요. 이렇게 코카콜라 제로의 2005년 출시 때
아스파탐 조합으로 시작해서 2017년에 수크랄로스 조합으로 바꿨다가 2025년에 다시 아스파탐 조합으로 돌아왔어요. 약 8년 동안 수크랄로스를 사용했던 셈이죠. 어떤 감미료가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시장 경쟁 상황과 소비자 반응에 따라 코카콜라가 계속 레시피를 조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라마다 코카콜라 제로의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코카콜라 본사는 전 세계에 농축된 시럽을 만들어서 보내요. 각 나라의 공장에서는 이 시럽을 물과 탄산을 섞어서 완성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라마다 물의 미네랄 성분이 다르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도 달라서 감미료 배합을 조금씩 조정하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단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더 강한 단맛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같은 코카콜라 제로라도 한국과 미국에서 마시면 미묘하게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서 코카콜라 제로를 마셔보면 한국에서 마시던 것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이어트 콜라와 제로 콜라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다이어트 콜라는 잘못 만든 제품이 아니에요. 애초에 가볍고 상큼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었던 거죠. 반면에 제로콜라는 오리지널에 깊고 묵직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코카콜라 제로는 당류와 칼로리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일반 코카콜라는 500ml 한 병에 약 200칼로리가 넘는 열량이 있어요. 설탕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제로콜라는 칼로리 걱정이 거의 없는 데다 혈당 상승 부담도 매우 적은 편이죠.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일반 콜라보다는 훨씬 안전한 선택이죠. 제가 처음에 착각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콜라와 제로 콜라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캔 색깔도 다르고 맛도 완전히 다른데 말이죠. 아마 둘 다 저칼로리 제품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같은 제품군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고 나니까 코카콜라의 제품 전략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벼운 맛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이어트 콜라, 오리지널 맛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로 콜라, 그리고 칼로리를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을 위한 오리지널 코카콜라까지 각각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은 제로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칼로리를 신경 쓰면서도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싶어 하거든요. 제로 아니면 안 마신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코카콜라 제로는 코카콜라 전체 제품군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앞으로 제로콜라를 마실 때마다 이 복잡한 과학과 기술을 떠올릴 것 같아요. 설탕 없이도 오리지널과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이 들어갔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감미료 하나하나의 역할, 향료와의 조화, 나라별 맞춤 배합까지. 정말 놀라운 기술의 결과물이죠. 오늘 이야기는 제가 착각했던 경험에서 시작됐지만 덕분에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다이어트 콜라와 제로 콜라를 둘 다 마셔보시고 어떤 맛이 더 좋은지 비교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맛이 다르니까요. 투더리분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속 궁금증을 해결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제가 착각한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사실은 오해였던 것들이 많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